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액세스 2024년 상시 2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창과 액세스 파일을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액세스는 제가 순서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순서대로 풀기가 싫거나 또는 쿼리를 만약에 먼저 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문제사 쿼리를 먼저 풀면 안 돼요. 이걸 먼저 풀어야 돼. 이거를 풀고요. 문제 2번 폼과 문제 3번 보고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거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 4번 쿼리로 넘어가야 돼요. 이유는 문제 1번에서 테이블 변경이나 그 다음에 그 관계 설정하는 거 있죠. 그게 정상적으로 되어야지만 문제 4번의 쿼리가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 1번 DB 구축을 풀지 않고요. 문제 4번 쿼리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아니면 1번, 4번 풀고 2번, 3번은 나중에 풀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점 신경을 써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1번. 저는 순서대로 풀 겁니다. DB 구축입니다. 25점이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요즘 DB 구축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시 신유형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을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요. 자, 뭔 작업을 하자 그랬냐면 첫 번째, 학번 필드의 크기를 7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력되게끔 하자 그랬거든요. 학번 필드를 보면은 짧은 텍스트예요. 기본 크기가 최대가 255자인데 이 필드의 크기를 7로, 즉 글자를 7글자만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반드시 입력되게끔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입력되게끔은 요 밑에 보면은 필수라는 게 있죠. 요거 설정을 하자 그랬는데 필수가 예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로 되어져 있는 상태는 왜 그러냐면 요 기본 키가 설정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면 해당되는 이 학번 필드가 기본 키가 이렇게 설정돼 있거든요. 기본 키가 설정될 때 필수가 아니오에서 예로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필수가 예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설정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시험 칠 때 만약에 요게 필수였는데 아니오였는데 내가 예로 바꿔주는 건 상관없고요. 예로 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1번. 두 번째,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 문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앞뒤에 한 글자 온다라는 게 요즘 신유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메일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like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죠. 자, like 별 골뱅이 별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뭐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우리는 저걸 포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3번. 전화번호에는 이렇게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할 건데, 자, 숫자는 0에서 9까지 0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0으로 표현을 하고요. 화면에는 샵이 나오게끔, 저장된 표시 위치에 샵이 나타나게끔 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봐줬을 때 보면 얘는 입력하는 거죠. 그죠? 010이라는 문자를 넣어줄 거고요. 숫자가 8개 앞뒤로 빼기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입력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입력 마스크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정할 때 전화번호에 입력 마스크에 010은 이렇게 문자열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문자열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빼기 0000 빼기 0000 세미콜론 저장을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저장하겠다라는 건 기호라든지 문자열을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세미콜론 화면에 표시되는 건 누구로 하겠다 그랬습니까? 샵으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가서 이걸 밑에 한번 해볼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새로운 데이터 레코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건 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테이블이 끝이 났어요. 그대로 테이블을 저장하고요. 닫아주고 두 번째 테이블 취업 추천 테이블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취업 추천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순번을 기본 키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순번을 기본 키로 지정을 했어요. 그죠? 기본 키로 설정을 했는데 얘는 지금 숫자 상태죠. 숫자 데이터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추천이라는 필드에는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추천일의 기본값에 데이트를 할 건데 기본값에는 앞에 이꼴 안 붙여도 된다 그랬죠.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붙이지 않습니다. 자, 데이트를 넣겠다. 기본값으로. 끝이에요. 그대로 저장하고 닫아주면 첫 번째 게 완성이 됐죠. 그죠? 요게 총 15점이죠. 자, 두 번째. 조회 속성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나오는 게 이거죠. 조회 속성, 조회 마법사를 설정할 건데 어디에서 들고 올 거냐? 취업 추천의 학번 테이블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갖고 올 거냐?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과 성명이 표시가 되는데 저장이 학번이야. 그럼 만약에 학번과 성명이 표시가 될 건데 필드에는 다른 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갖고 오는 건 3개가 돼야 돼. 그죠? 눈에 보이는 거랑 갖고 오는 건 달라요. 저장되는 것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신유형에서 올려놨습니다. 성명만 표시가 될 거예요. 보이죠? 그럼 누가 표시가 안 돼야 돼? 학번이 안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학번을 첫 번째, 성명을 두 번째로 들고 왔다 그러면 저장되는 바운드는 1이 되는 거고 성명을 들고 오고 학번을 두 번째로 들고 왔다 그러면 바운드는 2가 되는 거죠. 그거 신경 쓰자 그랬습니다. 전체 목록의 너비가 5인데 학번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록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죠. 취업 추천 다시 열어놓고요. 어디에? 학번에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학번에 작업을 할 건데 조회 속성에서 컴보 상자로 바꿔놓고요. 행 원본 유형이 테이블 퀄입니다. 그죠? 행 원본에 커서를 두고요. 점점점 누구에서 갖고 오느냐? 학생에서 학번과 성명을 들고 올 거예요. 저는 학번을 먼저 들고 온 거 보이잖아요. 그죠? 퀄이 창 닫고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학번을 먼저 들고 왔기 때문에 바운드열이 1이 되는 거예요. 학번이 나중이면 바운드가 2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고 온 게 2개야. 그래서 열 개수는 2개. 그죠? 열 너비, 목록 너비부터 목록 너비를 5로 주라 그랬어요. 열 너비는 학번이 안 보여야 돼. 0. 세미콜론. 그럼 나머지는 전체 5 중에서 앞에 게 0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목록값만 허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목록값만 허용을 하자 그랬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학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과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봐주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딴 거 선택하면 데이터가 바뀌는 거 알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대로 테이블을 닫아주면 되겠죠. 세 번째, 관계예요. 취업 추천과 학생 테이블은 학번 필드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건데 원래 있던 건 수정하지 마자 그랬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창조 무결성은 유지. 값이 변경될 때 가치 변경. 삭제는 안 된다. 그죠? 항상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로 가서요. 원래 있던 건 손대지 말고 학생 테이블이 필요하잖아. 학생 테이블을 추가를 해주세요. 연결을 합니다. 체크, 체크, 해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참조 무결성 오류가 발생을 했어. 여기에. 참조 무결성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자, 보세요. 취업 추천과 학생을 연결을 학번 갖고 했잖아.
참조 무결성의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학번이 기본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본키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1번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1번에서 여기는 학번이 원래 기본키가 돼 있었지만 여기서 학번을 기본키로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여기 관계 설정할 때 참조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변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류가 발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관계창도 저장한다 그랬죠? 저장하고 항상 닫아줘야 돼. 열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관련된 DB 구축 25점이죠. 전체가 마무리됐고요. 자,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입니다. 폼이죠. 채용업체 폼을 완성하자 그랬습니다. 자, 채용업체 폼을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요. 화면상에서 단일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txt 담당자명과 txt 전화번호라는 컨트롤에 얘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바운드 설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txt 담당자명, 업체 구분, 전화번호, 언바운드 돼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요 두 개에 대해서 속성 시트를 띄워놓고요. 언바운드니까 바운드를 시켜줘야 되죠. 컨트롤 원본에 담당자명을 바운드 시키고 얘는 전화번호를 바운드 시킬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는 정말 별거 아니죠. 본문의 모든 컨트롤의 특수효과를 볼로그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여기서까지예요. 이거 전체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눈금자, 세로 눈금자 있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에 형식의 특수효과를 찾아서 특수효과를 볼로그로 주자 그랬습니다.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세 번째, 폼 바닥글에 txt 업체 수, 여기죠. 전체 업체 수가 표시가 될 건데 이렇게 표시되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출력 그림을 봐줘야 돼. 이거 보이죠? 이 컨트롤을 기준으로 글자가 어느 쪽에 붙었습니까? 왼쪽에 붙었어요. 그 말은 얘가 문자형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 말은 이 개를 내가 이걸로 연결해서 붙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가 있어. 오른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면 문자가 돼버리니까 속성에서 개를 붙였다는 뜻이에요. 뭐 0개 이런 식으로 샵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리죠. 이꼴 개수를 세는 건 누굽니까? 카운트. 액세스는 특별하게 어떤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함수를 골라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엑셀은 절대로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그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은 배수하라 그러면 우리가 모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드에서도 꼭 쓰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가 적당한 걸 골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 작업과 기본 작업의 필터하고 조건부 수식 있죠? 얘들은 꼭 쓰라는 것만 써야 돼요. 쓰라는 거는 꼭 써야 되고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 기본 작업에 해당되는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계산 작업은 쓰는 거 외에는 쓰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추가되어도 계산 실제 점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댓글에 이렇게 하니까 채점이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쓰라는 건 꼭 써야 돼요. 무조건. 그 외의 것들, 특히 액세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운트라는 말 없는데 써도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얘기를 합니다. 자, 카운트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별을 적을 거죠. 연결하겠다. 누구를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개를 연결해서 결과를 봐야 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현재 폼에서 채용업체 폼입니다. 본문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할 거예요. 본문에 업체 구분 필드의 값이 정규, 필드의 값이에요. 그죠? 필드의 값이 정규직과 같은 경우에 본문
본문의 텍스트 상자의 글꼴. 자, 여기서 눈으로 보세요. 얘들이 텍스트 상자예요. 그죠? 얘들은 텍스트 상자고 이거랑 요거는 레이블이에요. 우리가 라벨이라고 부르는 거.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 앞에 레이블이라는 제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기죠. 얘들은 색깔이 변하면 안 돼. 텍스트 상자만 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가 요거잖아. 이 아들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얘는 Shift 누르고 또는 한 개 클릭하고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레이블은 빼고 텍스트 상자만, 텍스트 상자를 선택할 때는 레이블 앞에 이렇게 점이 한 개가 생기고요. 이게 같이 범위가 설정되면은 요렇게 생겨요. 그죠? 오렌지 색깔이 나타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알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내가 텍스트 상자만 설정을 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서식의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세규칙 식이죠. 식인데 누가 그랬습니까? 업체 구분이 보이잖아. 업체 구분이 뭐하고 같은 거? 정규직과 같은 걸 찾아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필드의 값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대괄호 붙였던 거 기억나죠?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대괄호 안에 업체 구분이 정규직이다. 여기 업체 구분이 정규직이다. 저 조건을 만족할 때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이라 그랬습니다. 자, 글꼴색을 표준색의 빨강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 어저께인가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 표준색에 보면 얘는 지금 표준밖에 안 보이지만 테마도 원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주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자주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엑셀에서는 몇 퍼센트, 이게 테마색일 때는 몇 퍼센트 밝게 어둡게라고 돼 있는데 표준색에서는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어요. 보이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못 찾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댓글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폰 보기로 가면 자, 정규직이니까 빨갛죠? 다음 넘겨볼까요? 계약직이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글꼴 색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잖아. 아까는 조건부 서식에는 표준밖에 없었지만 테마는 무슨 색깔이 이렇게 뜨면 그 밑에 보면 화면상에서 몇 퍼센트 밝게 어둡게라고 돼 있어요. 보이죠? 근데 표준색은 이렇게 젓갈색 돼 있으면 그 밑에 젓갈색 1번, 2번 돼 있어요. 엑셀만 그래요. 엑셀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다 대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조금 긴장을 해서 이거를 못 찾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천천히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현재 채용업체 폼에서요. 채용업체 현황 보기라는 CMB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얘죠. CMB 보고서라는 이름입니다. 쟤를 클릭하면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의 대화상자로 여는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매크로 이름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크로의 조건이 컨트롤이 아니라 필드예요. 계약직만 하자 그랬습니다. 컨트롤 아니에요. 필드예요. 그럼 이 필드는 보고서의 원본으로 들어가는 업체 구분 데이터가 계약직인 거.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를 먼저 만들러 가야 되죠. 자, 만들기에 매크로. 보고서를 열 거예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 건데 보고서가 얘고요. 인쇄 미리 보기인데 창 모드가 대화상자라 그랬어요. 그죠? 조건에 필드명이라 그랬습니다. 업체 구분이 계약직이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요. 얘를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보고서 보기란 이름의 매크로로 저장을 해줘야 돼. 자, 저장부터 하고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졌어. 닫고요.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벤트에 클릭할 때니까 온 클릭에서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결과 볼까요? 폼 보기에서 눌렀어요. 계약직만 데이터가 이렇게 뜨겠다는 뜻입니다. 보이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자, 폼에 관련된 문제 2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를 끝을 냈고요. 자, 보고서 관련 기능으로 갈게요. 자, 보고서를 완성하자 그랬습니다.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 보고서는 항상 이 그룹 정렬 얘가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눌러져 있어야 돼요. 자, 정렬 기준이 지금 눈으로 보세요. 업체 구분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룹 기준이 업체 구분인데 얘가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추가를 하겠다? 정렬만 추가를 할 겁니다. 업체 구분이 같을 때 업체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룹을 추가하면 안 되죠. 정렬을 추가해줘야 돼. 정렬을 누구를 기준으로요? 업체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할 건데 업체명을 기준으로 업체명이 내림차순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룹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업체 구분 머리글 영역이 반복해서 업체 구분의 머리글 영역이 이 공간이잖아. 형식에서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온 거죠. 3번 txt 순번 컨트롤에 그룹별로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건 업체 구분이잖아요. 그죠? 보이잖아. 1번부터 내려왔다가 구분이 바뀌면 다시 1번부터. 그죠? 이렇게 순번이 만들어지도록 출력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txt 순번을 선택해 놓고요. 자,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1년 번호 이꼴 1을 넣어 줄 건데 누적을 그룹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인쇄, 항상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이겠죠. 자, 4번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날짜가 표시될 건데 속성에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하자 그랬습니다. 문제대로 하세요. 날짜가 now라고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얘를 형식을 데이터의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겠다는 뜻이겠죠. 자, 5번째 페이지 여기 몇 쪽 중 몇 쪽을 이렇게 보이게끔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 띄우고 2 페이지즈가 되죠. 쪽 중 띄우고 페이지 1쪽 이렇게 화면상에서 띄워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저 모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요 모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이꼴. 자, 내가 원하는 글자가 총 띄우고까지 들어와야 돼. 다운편에 총 한 칸 띄우고 다운표 닫고 연결을 해줘야 되죠. 페이지즈. 대괄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연결. 그리고 보이잖아요. 붙여서 쪽중 띄우고가 들어와야 돼. 다운편에 연결 페이지 연결 쪽 엔터 눌렀을 때 페이지즈와 페이지가 앞뒤로 대괄호가 붙으면 정상이고요. 여기서 잘 안 되는 경우는 연결 요 연산자가 잘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저것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됐죠? 이까지가 15점이겠죠?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됐습니다. 두 번째, 학생관리 폼에서요. 이 닫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벤트를 띄울 건데 이렇게 묻자 그랬습니다. 자, 메시지 상자를 표현할 거고 얘가 제목, 얘가 프롬프트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do 커맨드와 클로즈를 쓸 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얘 아니오니까 yes, no인데 어디에 기본으로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yes에 불 들어와 있죠. 얘는 디폴트 값이야. 근데 여기 들어오겠다 그러면 디폴트 버튼 2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요즘 엑셀에서도 액세스에서도 자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 부분을 써야 되겠죠. 자, 선택해 놓고요. 이벤트에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서 도구의 옵션에 요게 체크가 없어야 변수를 그냥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체크가 있으면 내가 변수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제가 체크 없어도 저렇게 써도 돼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안 하는데 저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합니다. 자, A라는 변수에 변수를 아무거나 만들어서요. 메시지 박스를 넣을 건데 변수 안에 넣을 때는 가로가 들어와야 되겠죠. 화면에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야. 폼을 정말로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시험 칠 때 그 한글이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천히 적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컴마 버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오케이 올리가 기본이거든요. yes, no로 찾을 겁니다. yes, no로 찾을 건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yes 버튼에 불이 들어와요. no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하겠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더하기 버튼 2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잖아. 얘 버튼에 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 제목 타이틀로 누구를 넣는다 그랬습니까? 종료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자, if가 들어올 거예요. if A 값이 yes냐? 그냥 yes가 아니고 VB yes냐 물어야 되죠. 맞으면 자, 이때 이걸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걸 쓰지 말고 이 메시지 박스 전체를 여기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 합니다. 저게 yes면 폼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do command close. 자, close 닫을 건데 폼을 닫는다 그랬죠. active 폼을 닫을 거고요. 폼을 닫을 거고 폼 이름이 지금 누구 폼입니까? 학생 관리 폼이에요. 이 폼을 닫을 건데 저장을 어떻게 하자 그랬어? 무조건 yes, save yes 저장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and if 이렇게 작업하겠다는 짓이에요. 자, 코드 창 닫고요. 폼 보기로 가볼까요? 자, 눌렀을 때 얘 버튼에 불 들어오는 게 보이지요? 아니요 누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닫힌다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았는데 저장 안 했는데 금방 우리가 save yes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폼 실행을 해볼 때는 항상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었고요. 자, 문제 4번.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쿼리인데 쿼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보고요. 이 쿼리와 저 쿼리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세요.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쿼리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조금 요즘에 새로 나온 어려운 것들은 신유형들 제가 올리는 것들 참조를 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신유형을 좀 많이 안 올려서 지금 그 모아져 있는데 그 정리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그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새로운 유형들에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쿼리를 만들 건데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려고 그랬어. 보이죠?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예요. 얘는 실행 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줘야 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채용업체와 취업 추천 테이블 2개를 쓰자 그랬어요.
자, 두 개를 쓰는데 여기서 잠깐 하위 쿼리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위 쿼리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으면 테이블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위 쿼리가 안 돼요. 눈에 보이잖아. 그럼 하위 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위 쿼리라는 말이 있으면 테이블은 한 개만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누구를 갖고 올 거냐? 자, 보세요. 4월에 채용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채용 업체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값을 4월 비인기로 변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채용업체 테이블이에요. 그럼 얘가 나와 있어야 되고 누가 나와 있으면 안 돼? 취업 추천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취업 추천이 하위 쿼리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있는 거 그러면 in, 없는 거 그러면 not in. 그죠? 하위 쿼리니까 select.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select 구문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죠. where 구문과 having이 들어가는 구문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그거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었죠? 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작업하기 전에 눈으로 보세요. 뭘 눈으로 보느냐? 관계창을 띄워보세요. 보이죠? 채용업체와 취업추천이 관계가 연결돼 있어. 근데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봅니다. 채용업체 넘버와 취업추천의 업체 번호가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은 얘랑은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애들이란 뜻이야. 우리는 보통 이름이 이렇게 같게 연결하잖아. 같은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묶을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쿼리를 만들 때도요. 쟤를 기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게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자, 두 개 중에 누구만 띄운다고요? 채용업체만 띄워야 돼요. 채용업체만 띄우고요. 업데이트 쿼리야. 자, 업데이트는 이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업데이트 한다 그랬어요? 어디 갔네?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한다 그랬어. 그러면 비고를 업데이트 할 건데 업데이트 결과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4월 비인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업데이트가 테이블 자체가 4월 비인기가 돼야 돼요. 얘가 자, 이게 업데이트 되는 값이에요. 비고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와야 될 거 다른 테이블 누가 있었습니까? 취업 추천 여기 지금 안 떠 있잖아. 얘를 이렇게 띄우면 이게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하위 쿼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하위 쿼리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위 쿼리로 쓸 건데 아까 연결이 누구하고 돼 있다 그랬어요? 얘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얘를 갖고 와서 어디에? 이게 왜 여기 왔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죠. 업데이트가 4월 비인기고요. 조건 자리에 자 크게 적어볼까요? 확대해서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not in 가로 열고요. 자, select라는 구문으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select는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select. 내가 선택을 할 건데 채용 업체는 채용 업체 넘버였어요. 그죠? 근데 취업 추천에서는 아까 필드명이 뭐였습니까? 업체 번호였어. 문제도 있잖아요. 취업 추천에 업체 번호가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관계창 띄워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업체 번호 필드예요. 업체 번호 필드를 어디에서? 취업 추천 테이블에서. 자, 여기까지 보면 해당되는 이 채용업체 테이블에 채용업체 넘버랑 연관이 있는 게
취업 추천의 업체 번호라는 뜻인데 그게 없는 거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4월이 없는 4월 데이터가 없는이라 그랬어. 그럼 4월 데이터 없는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건 between and 쓰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 and 작거나 같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날짜 데이터는 샵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데이터 자체가 필드가 추천일이거든요. 그럼 저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이 들어갈 땐 where 구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ere 누가? 추천일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between and입니다. between 날짜 데이터는 알아서 안 생기면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돼. 2024년 4월 1일부터 and 2024년 4월 30일까지 이게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채용업체에서 채용업체 넘버라는 필드는 취업 추천에 누구랑 관계가 있다? 업체 번호랑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걸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기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비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문제집 볼까요? 하나, 둘, 세 개잖아. 얘는 새로운 거니까 빼고 위에 거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개수만 딱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다시 돌아와서요. 얘를 저장을 먼저 해주세요. 나중에 저장해도 됩니다. 근데 먼저 저장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쿼리의 이름을 비인기 업체 처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먼저 하고 했죠? 그럼 이렇게 쿼리가 생기잖아. 이게 채용업체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들어가야 되죠?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실행. 3개를 고친다 나오죠? 예. 그리고 채용업체를 열어봤을 때 이렇게 3개가 나와져 있어야 돼요. 보이죠? 우리 화면은 많은데 30개인데 지금 끊어서 그림이 크니까 요까지만 딱 보여줬는데 우리는 지금 다 보이잖아요. 30개가. 요까지만 지금 화면상에서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위에 3개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위 쿼리가 들어가는 문제가 이제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not in 또는 in. 있으면 in, 없으면 not in.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을 조회하는 경기도 학생 쿼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드는 모양을 만들 건데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테이블도 한 개밖에 없죠. 자, 새 쿼리를 만들 거예요.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 건데 자, 필드 순서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자, 필드 순서가 학번,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4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들고 와서 주소가 경기도인데 주소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주소를 넣어주고요. 표시를 하지 말아라. 그죠? 안 보이는데 조건에 경기도로 시작하는 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조건에 like 경기도 별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주겠죠. 그죠? 다른 거 하라는 말 없고요. 학번이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학번이 정렬이 내림차순 정렬 없죠? 그럼 결과를 눈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문제창 그림과 똑같은지만 봐주면 되죠. 그죠? 똑같다 그러면 얘를 뭘로 저장한다 그랬습니까? 경기도 학생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그대로 저장. 자,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정말 감사한데 요즘 잘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알죠? 이 문제는 조금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지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3번.
채용업체 테이블을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를 만들고 실행을 할 거예요. 새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쿼리 디자인 가서요. 채용업체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 상에서 띄워놓고요. 쿼리를 테이블 만들기예요. 그럼 테이블을 만드는데 새로운 테이블이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조회된 업체 현황이란 이름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돼. 저게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이에요. 자, 됐죠?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그대로 순서대로 넣어줄 거예요. 자, 업체명, 업체 구분,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순서대로 넣었죠.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로 주소의 일부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필드가 있으면 굳이 다르게 필드를 만들 필요 없겠죠. 여기에서 조건을 주소의 일부니까 앞뒤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겠죠. 시작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소를 포함하는이 아니라 주소로 시작하는 그러면 like 매개 변수 이 이름 뒤에 별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포함이라고 그랬잖아. 서울로 시작하는데요 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지금 서울로 시작하지만 문제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을 앞뒤로 붙여줘야 돼요.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가 매개 변수 이름이죠. 자, 주소의 조건란에 like 별 연결 매개 변수값 그리고 연결 별 크게 볼까요? 요렇게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오탄나게 여러분들도 천천히 요렇게 넣어서 화면상에서 따르게 하라는 말 없고요. 내가 문제에서 일부를 뭘로 넣는다 그랬습니까? 서울시로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일단 보기를 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서울시라고 넣겠습니다. 확인 눌렀을 때 이 결과가 여러분들 실제 문제창의 결과랑 같은지를 봐주면 되잖아. 그죠? 똑같죠? 그러면 쿼리를 저장을 하면 돼요. 똑같다. 화면상에서 얘 쿼리 이름이 업체 조회가 되겠습니다. 쿼리를 업체 조회로 저장을 하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죠. 반드시 실행해줘야 됩니다. 실행할 때 아까처럼 서울시 확인하고 실행해야 돼. 이해했을 때 보이죠?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열어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결과랑 동일합니다. 자, 4번 크로스텍 쿼리입니다. 자, 크로스텍 쿼리는 행과 열 값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업체별, 여기 힌트가 있어요. 보이죠? 업체별, 누구 별, 업체 구분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업체가 제목이 보이니까 얘가 행이 되는 거예요. 행이 되고 업체 구분별 그랬는데 제목은 아니고 데이터가 보이죠? 이게 열이에요. 그죠? 행이 하나밖에 지금 없어요. 요 안에 들어오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값으로 인원수가 들어갈 건데 학번 필드를 이용하자 그랬고 빈 셀에는 여기 비어있는 별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카운트를 쓸 때 우리가 카운트 안에는 보통 별을 많이 적는데 학번을 쓰라 그랬기 때문에 꼭 학번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이게 카운트 말고 썸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개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해당되는 것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테이블 2개를 가져다 놓고요. 자, 첫 번째 행으로 가져오는 건 업체입니다. 업체명이죠. 크로스텝 쿼리입니다. 얘가 행이에요. 업체 구분이 열이라 그랬죠.
그리고 값에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문제에서 뭐 하라는 말 없으면 제목을 안 적어도 되고요. 여기에 인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인원수. 그러면 제목을 인원수로 넣어주면 되겠다. 없으면 안 넣어줘도 돼요. 자, 어차피 제목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넣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IIF if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is null 누가 없으면 count 학번으로 하자 그랬죠. 얘가 없으면 별표를 하고요. 아니면 count 학번을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 이게 식이죠. 식을 적은 거니까 값이 되는 거예요. 결과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계약직과 정규직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렬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결과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얘를 업체 구분별 인원수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4번이었고요. 자, 5번. 크로스탭 쿼리가 아닌데 누구 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구 별은 그룹으로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크로스탭이 아닌데 누구 별이다라는 건 요약 쿼리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별로 묶어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추천수는 순번 필드를 이름 바꾸고요. 이는 추천수. 수잖아. 개수죠. 아, 이거는 개수 함수구나. 근데 건을 붙였잖아요. 형식에서 붙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안 가 있죠. 그 말은 이거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형식에서 건을 붙일 거고요. 최근 추천일은 추천일인데 함수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만들기 두 개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선택 쿼리인데 요약 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약 쿼리가 되는 거고요. 업체 구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묶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묶었어. 그 상태에서 추천수는 순번이라 그랬거든요. 순번을 들고 와서 이름을 추천수로 바꾸겠다. 바꾸고 얘는 개수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추천일을 들고 와서 최근 추천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이름 넣고요. 얘는 최대값이라 그랬죠. 보이죠? 요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요 추천수를 속성에서 0 뒤에 건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결과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가 있으면 연결 연산자를 쓸 건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를 쓰면 안 되고 여기 문제지에 형식 속성에서 하라는 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했는데 형식 속성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쿼리를 종료하고요. 다시 만들어줘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맞으면 얘를 무슨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업체 구분별 추천 현황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 쿼리까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시 2회가 제공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새로 나온 유형 조금 복잡한 것들은 신유형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면 그 시험 칠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